오늘의 이 얘기부터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태균 씨가 계속 핵심으로 떠오르네요. 황군폰의 실물 사진 공개됐어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SNS에 창원교도소에서 명 씨를 접견하고 왔다. 명 씨가 검찰에 제출한 스마트폰 3대, 황금폰이라기보다는 빨간색 케이스가 2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USB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요. 로봇 모양이에요. 좀 특이하게 생긴 USB더라고요. 박범계 의원이 오늘 아침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실물을 본 건 아니다. 사진만 전달받아서 공개한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 의원이 이제 2번째 접견이죠, 이번이. 네. 2번째 접견 이후 공개한 메모에 카피본이 있다. 수사는 이미 끝났다. 어느 시점에 터트릴 것만 남았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는 메모도 공개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 명태균 씨에 대한 특허권을 제가 갖고 있거든요. 클라우드장. 작년 9월에 MBC에서 제가 처음 명태균 씨 사건에 대한 예측을 했고, 명태균 씨 이름을 제가 방송에서 처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에 대한 특허권을 먼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황금폰에는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라고 계속 명태균 씨나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죠. 뭐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성 파일이나 뭐 문자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명태균 씨 측에서 뭐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냄새 피우기만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그래가지고 자꾸 혼란스러운 상황을, 명태균 씨에게 놀아나는 상황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점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께서 자꾸 명태균 씨를 면회 가면서 이런 식으로 명태균 씨가 뭘 얘기했다, 뭐 있을 거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맞을까? 중진 의원이시기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하셨잖아요. 좀 이런 거 하기에는 너무나 그 무게감이 크신 분인데, 이렇게 가십성으로 계속 얘기하시는 것도 그렇게 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가십석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 빨간색이 너무 눈에 띄더라고요. 눈에 띄죠. 아니 저는 남자 중에서 저런 빨간색을 쓰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네. 그렇잖아요. 저 정도 색깔은 진짜로, 강렬하죠. 그러니까 여성분들 중에서도 진짜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래서 제가 이거 일종의 예고 같은 건데, 제가 약간 잘하니까 명태균 중국인 소리 나올 것 같아요. 빨간색 좋아해가지고. 빨간색 좋아하면은 이거 역시 중국 간첩이었다. 그래서 우리 국힘을 흔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했다. USB도 되게 모양이 범상치 않아요. 참 특이한 거 좋아하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이제 박범계 의원이 이거를 왜 이제 면회를 갔다 와서 이제 공개를 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는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땔감을 계속 이제 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땔감을 주는 거고, 저 검찰이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검찰은 오래전부터 저거를 다 가지고 있고, 분석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386 컴퓨터로 지금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을 진작에 끝났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론 환기용이자 검찰 압박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죠. 검찰도 가지고 있고 지금 카피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검찰 너희 수사 안 하면 우리는 외곽에서 이렇게 계속 폭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명태균이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거를 박범계 의원을 통해서 지금 서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너무 지금 속도를 안 내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무조건 지금 불러야 되는 타이밍 아닌가? 이제는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네. 어느 시점에서 터트릴 것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검찰에서 터트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태균 측에서 검찰이 이거를 수사를 제대로 안 하거나 공개 안 하면 우리가 공개하겠어라고 하는 것인지는 좀 헷갈린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박 의원은 본인이 듣기로는 이제 검찰의 태도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부연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 보면 검찰이 지난해 11월 수사 결과 보고서에 이미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이런 게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화마을 가기 전에 2022년 봉화마을 방문하기 전날 그 디올백 전달받았다는 유경옥 행정관이 네. 명태균 씨한테 카카오톡 보내서 이제 비공개 면담 조율하는 이런 내용도 다 확보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지영 앵커님 뭐 이런 것은 이제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성으로 들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내가 뭐 저 김영선 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이러면서 윤상현한테도 얘기하겠다라고
대통령 육성이 나왔는데 뭐 김건희 여사 이렇게 뭐 누구 면담하고 비공개 면담하고 뭔 의미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명태균 씨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은 김건희 여사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런 것들은 좀 자잘한 정황상의 증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이 휴대폰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 메모, 노트북, 컴퓨터, 뭐 USB 저장 장치까지 나왔다 이런 것까지 검찰이 다 가지고 있다. 요거를 하면서 또 요걸 쓴 건데 요거 시점은 6월 10일에서 13일이니까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가는 길, 그 길에 이제 중간에 명태균이 이제 타고 뭐 아니 잠깐 만나고 김영선 의원이 이제 만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요 내용은 사실은 예전에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권양숙 만나러 갈 때 잠깐 만났다. 그래서 이들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해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사실 오늘 이제 노컷뉴스 보도가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증거를 검찰이 매우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정황 증거와 직접 증거까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지금 수사 안 하느냐 이런 기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박범계 의원이 명태균 씨한테 김건희 여사가 계엄에 관련이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국정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거론하면서 자신은 계엄이 성공했다면 1호 처형될 사람이었다. 김 여사가 관여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황상 증거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알았으면 말렸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도 알렸으면 혼났을 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알았다라면 조태용 원장하고 이런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만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명태균 씨도 좀 과대망상증 환자 같아요. 자기가 뭐 1호 처형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자기 과시를 하고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남상권 변호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정치권에 각인시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계속 많이 했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좀 허풍이 섞인 여러 가지 증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몰랐을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이 사건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다. 제가 약간 그 연기도 했잖아요. 오빠 대통령 맞아? 지금 김건희 특검법 지금 통과되는 직전이라는데 지금 야 내가 싹 잡아넣을게 뭐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았을까 제가 맨날 말씀드렸고 그런 정황들이 지금 날짜별로 제가 재구성을 해봐도 그렇고 10월 31일 날 윤석열 대통령 육성 나와 11월 4일 날 검찰 보고서 명태균 관련해서 검찰 보고서 나와 11월 24일에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만나서 이게 나라냐 명태균 게이트 얘기하면서 계엄 얘기해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해 그다음 원래는 12월 4일 날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했다가 일주일 뒤로 미뤄진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황들까지 하면은 몰랐을 리는 저는 없다고 보고 이 명태균 뭐 1호 처형 이거는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명태균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 났으면은 글쎄 모르겠어요. 뭐 자객을 보내서 지도대도 모르게 그렇게 할 이유가 딱히 있을지. 근데 어떤 방식으로든 입막으면 됐겠죠.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으면은 명태균은 더 이상 이런 찍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텐데 1호 처형은 아마 정치인 중에 처형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만약 1호 처형이 진짜 있다라면. 예. 네, 지금 문자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계엄 전날과 당일 주고받은 문자 내용. 윤석열 대통령도 10차 변론에서 그 통화 내용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문자 내용이 바뀐 번호 알려드린다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장 소장님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이후 전화번호를 바꿨는데 김 여사가 한남동으로 자신을 지칭하면서 바뀐 번호를 알려드린다라고 적었고 그 뒤에서 번호가 적힌 두 번째 메시지가 전송이 됐다. 그러니까 바뀐 번호 알려주는 내용이었다는 건데 그게 하필 공교롭게도 계엄 전날 보냈고 답장이 계엄 당일날 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즈음에서 이제 전화를 바꿨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뀐 번호를 알려준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히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그 이전에 통화를 많이 했구나. 바뀐 전화번호를 알려줄 정도면 김건희 여사랑 조태용 원장하고 이전에도
심심치 않게 통화를 했었구나. 그걸 좀 알 수가 있고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 그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날 조태용 원장이 답장을 보냈잖아요. 그것도 간도 크다. 김건희 여사가 보냈는데 그렇게 하루 있다가 다음날 답장 보내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안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애쓴다 조선. 예, 요거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죠. 어.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말씀하신 대로 뭐가 됐든 뭐 바뀐 번호를 뭐 줬든 뭐가 됐든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영부인이 국정원장하고 역대 뭐 유경수 여사가 그렇게 했을까 뭐 이순자가 그렇게 했을까 무슨 권양숙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누구를 대입해봐도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김건희는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부터 하고 이번에도 바뀌었으니까 또 하고 비화폰 쓰면서 국무위원들한테 전부 다 전화번호 이 번호는 김건희 여사 비화폰입니다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다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이게 아주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됐든 매우 부적절하고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봐요. 이게 뭐 꼭 계엄과 관련해서 그날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수사 대상이다. 뭐가 됐든 왜 자기가 전화를 합니까? 이 사방팔방에 국무위원들한테 이거는 이제 수사 대상이고 어쨌든 저는 뭐 이거 증거 없으니까 수사를 하기 전에 증거 없으면 저는 거의 100% 99%의 확률로 제 심증으로는 이거는 계엄과 관련된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저는 바뀐 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냥 합리적으로 의심하건데 내가 번호를 바꿨으니 이 번호 저장하세요라는 걸 의미였을까? 전화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번호 바뀐 번호가 이거예요라는 게 저장하세요 이런 뜻이었을까? 갑자기 그러니까 저녁에 이렇게 계엄 전날 타이밍도 참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다음 날 조태용 원장이 이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바빠서 못 받았다가 예 여사님 저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보낸 건가? 그러면 왜 저장을 하는 건가? 김건희 거를 뭐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상해. 빨리 수사해야 된다.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어 이거는. 네.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얘기를 이제 중국집, 청국장집, 장어집, 식당 이름 쭉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이게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다. 식당 이름 나열하는 건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명시 측의 변호인이죠. 남상권 변호사가 오늘 아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2번 만났다고 했다가 거짓말 들통나니까 본질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명태균이 2번 더 만난 사람은 오세훈이 아니라 오징어냐? 검찰에 물증 다 제출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이 중국집에서 만났을 때 강철원 전 법무부 시장이 오기 전에 그 싸웠다는 강철원 그 최측근이죠. 강철원 전 법무부 시장 오기 전에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가 있는 자리에서 김 전 의원이 도와주시면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자리 주겠다고 했다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김영선 의원이 이 당시에 이제 창원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장 선거를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이 당시에는 어쨌든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아유 고맙습니다 잘해주세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명태균 씨 측이 노력을 한다고 보여지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랑 명태균 씨가 어쨌든 문제가 생기려면 나 여론조사 좀 해주세요. 조작 좀 해주세요. 조작해줘서 고마워요. 나 그거 도움 많이 받았네요. 네, 돈 줄게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청국장집 만났네, 뭐 2번 만났네, 4번 만났네, 김영선을 만났네, 안 만났네. 이건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이 남상권 변호사가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과 관련해서는 뻥카만 날리는 것이 아니냐. 그냥 명확한 증거라든지 증언, 내용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오세훈 시장 이번에 대선 나가야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흠집 내야지. 왜? 옛날에 나 그렇게 모욕감을 줬으니까 이러한 보복과 원한의 심리가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네요. 뭐 이제 이런 공방이 계속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안 만났다. 이거는 이제 요거가
이제 노이즈 이상으로 내려면은 명태균 측에서 이제 물증을 제시를 할 타이밍이 이제 오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지 뭐 녹취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적어놨던 메모 같은 거가 쫙 있을 수 있죠. 그런 거를 조금 보강해야지 요게 노이즈 이상으로 될 것 같은 건 있는데 뭐 저는 만났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두 차례가 아니라 네 차례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 SH 서울주택도시공사를 김영선한테 주겠다라는 거는 약간 신뢰가 안 가기는 해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되게 큰 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영선 의원이 예전에 일산에서 2번, 비례 2번 하고 일산에서 2번 하고 그 다음에 경남으로 내려갔는데 경남 도지사도 출마를 하려고 했고 그래서 안 됐잖아요. 자, 이때는 이제 2021년이니까 그때 야인 시절이었거든요. 어쨌든 사선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야인이고 서울을 기반으로 한 사람이 아닌데 김영선이 들어오면은 정말로 큰 도움이 됐다고 오세훈이 판단을 했을까? 그리고 다른 데도 아니고 SH공사를 사장 자리를 준다고 했을까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약간씩 넌지시 딜을 던지기는 하는데 글쎄요. 이게 김영선한테 SH공사 주기에는 너무 큰 자리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확실하게 캠프에 농공행상에 할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저는 뻥튀기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뭐 언급이 됐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증거가 좀 나와줘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정말 명태균 씨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고 요구를 한 것이 나오지 않는 한 자꾸 주변에서 이랬다.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 아니 오세훈 시장 당시 캠프에 있던 누군가가 명태균 씨를 막 챙기면서 아유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 챙기래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한들 그게 뭐가 문제일까? 만약에 나온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 말을 했느냐.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 씨와 한 번도 만난 일이 없다고 원래 했다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과거 홍 시장과 명 씨가 같은 행사장에서 찍힌 것으로 보는 사진 공개했잖아요. 2014년 3월에 이제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에서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였을 때 이제 축사하는 바로 옆 단상에서 이제 명시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회를 보는 모습이에요. 홍 시장이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했다가 2021년 6월에 수성을 사무실로 이제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찾아왔길래 명 씨 쫓아냈고 이준석 의원과는 10분 면담했다. 그게 전부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남상건 변호사에 따르면 3번의 만남이 더 있다는 거예요. 뭐 2020년 조혜진 의원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동대구역에서 만났고 두 번째는 이제 홍 시장 자택 아시아 선수촌 여기에 이제 이준석 당시 대표와 윤석열 후보 선거 지원 위해서 찾아갔고 세 번째는 2022년 1월에 서울 강남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위해서 그 후보자와 만남을 주선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장인보다 자주 만난 사람이 홍준표다. 내가 만난 건 홍준표 아니라 홍두깨냐?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얘기해봤자 뭐 한 4번이잖아요. 그냥 관대하게 봐도. 장인을 10년 동안 4번밖에 안 보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 첫 번째 창조경제 2014년도에 조찬회에서 뭐 만났다 그러는데 이때는 축사하러 갔잖아요. 도지사가. 그러면 옆에 사회 보는 사람하고 그거를 만났다라고 해야 돼요? 사회 보는 사람이 그냥 도지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건데 만났다라는 것은 정말 둘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속닥속닥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까지 만남으로 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3번의 만남은 그거는 안 친 거예요. 2014년에 사진 찍힌 만남은. 아니 그러니까요. 네네. 어쨌든 이것도 소개한 거 보면 만났다라는 정황적인 증거로서 하나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랬다, 뭐 들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진짜로 그냥 이 사람들이 명태균, 홍준표 만나가지고 뭐 논의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여론조사 해줘, 부탁해, 조작도 해줘, 돈 줄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얘기하고 화해시켜주는 거 했다라고 하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인을 하니까 문제죠. 홍 시장이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만났다. 뭐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하는 정도가 오세훈 시장하고 홍 시장하고 좀 다르잖아요. 홍 시장은 사기꾼이라고 완전 몰아가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다.
뭐 이런 사기꾼들이 뭐 한두 번 오는 줄 아냐. 카카오톡 내역도 안 나올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오 시장 만났다. 저는 오 시장 쪽이 좀 더 현명한 대응이라고 봐요. 사실은 뭐 안 만난 거 저는 이거 얘기한 거 이거 안 만났겠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인데 만났겠죠. 저는 그러니까 뭐 만난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저도 여기에서 무슨 조작이나 무슨 뭐 이런 거래가 있지 않는 이상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안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 가지고 말이 안 되고. 이 사진은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아마 창원에서 열렸을 거예요. 그때 이 네. 창조경제 그 뭐 아카데미 CEO 아카데미 조차내가 그러면은 그때 경남지사였고 창원에 아마 경남도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까우니까 잠깐 왔다 갔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만났겠지. 뭘 안 만나. 그러니까 옛날부터 선거 많이 도와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전략을 좀 잘못 짠 것 같아요. 홍 시장은 처음에? 이거를 처음에 이 사람은 아예 그러니까 뭐 사기꾼 취급을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이제 모든 거를 그러면 이런 증거 하나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게 거짓말하는 것처럼 홍 시장한테 비춰질 수 있어서 뭐가 됐든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니다. 네. 명태균 씨가 어쨌든 조만간 홍 시장을 직접 만난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니까 빨리 하세요. 빨리 하고 거기서 그냥 만난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여론조사 조작 이런 것 있었는지 그걸 함께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SNS에 앞으로 명태균 사기꾼 일당이 떠드는 허무맹랑한 소리에 일일이 대꾸하지 않겠다. 다만 형사고소는 계속한다. 나는 명태균 사기꾼에게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여론 조작당한 피해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 사퇴할 것이다. 출마 의사를 아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근데 단체장은 본선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퇴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냥 당내 경선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하면서 경선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돼가지고 본선 가면 사퇴할지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모호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난 대선에 이번에 출마할 거야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건데 이것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조금 욕먹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은 대선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오히려 더 박수를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네라는 신호를 줄 수가 있으니까 홍 시장님이 굳이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 한 게 옳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뭐 홍 시장 이미 베린 몸인데 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네. 23번 뭐 이사 다녔는데 또 이사를 가야 하나 보다. 뭐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먼저 대선 얘기하고 가장 많이 대선 얘기한 분이 홍 시장이잖아요. 뭐 지금 이 얘기 안 한다고 뭐 사람들이 다 알 사람도 알잖아요.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배수진. 내가 뭐 대구시장 1년 더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배수진은 친 거고 저는 진짜로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경선 경선 전에요? 던지면서 오세훈 시장 공격하는 소재로도 삼을 수 있다. 나는 뒷배가 없다. 진정성 있게 하려면은 서울시장직도 내려놔야지. 어떤 후보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을 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보수는 누굽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흥미진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대구는 어쨌든 민주당 쪽에 가져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좀 흔쾌히 던진 것 같아요. 예전에 김두관 그 경남지사처럼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된 사람이 홍준표잖아요. 욕 좀 거치게 오질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으로부터 김두관 지사가 그러니까 이런 부담이 좀 덜하니까 과감하게 던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3월 30일 전에 사퇴하면은 아마 4월달 그 재보선에 같이 할 걸요? 안 그런가? 5월달 아니, 아닌가? 내년에 내년에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행 체제로 계속 갈 겁니다. 대행 체제로. 지금 명시 측이 이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이제 김상민 검사 도우면 장관짜리 주겠다 뭐 한 게 결국은 칠불사 해동으로 연결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은 이제 뭐 김 여사가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검사 넣고 싶다고 한 건 이전부터 돌았던 건데 칠불사에서 그런 얘기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고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는 김상민 검사 언급은 회동에서 있었는데 대가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남상권 변호사는 칠불사가 아니라 팔불사에서 만난 모양이다. 젊은 정치인인데 기억이 없다고 하면 그 나이에 나타날 증상이라고는 믿기 어렵고 좋은 의사 소개해 드릴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의원에게 드라마 대사 한 장면이 떠오른다면서 나 떨고 있니? 이러면서 모래시계 대사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약간 경고성 발언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니까 뭘 경고하냐고요. 김영선 의원한테 김상민 도와주라고 한 것을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했어. 근데 김영선 의원이 이준석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걸 기억을 못하는 게 앞으로 이준석 의원의 정치적인 입지나 행보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좀 이분이 그냥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뭘 떨고 있어요. 떨고 있기. 명태균 씨랑 분명히 뭐 알고 잘 지냈다고 여러 가지 논의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는데 거듭 얘기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문제가 생기려면 분명히 여론조사를 맡기고 조작해달라고 그러고 돈을 주고 그런 것들이 나와야 문제가 생기지. 그냥 만나서 밥 한번 먹고 아마 이준석 의원하고 명태균 씨랑 창원 내려가서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사진 찍힌 것도 많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제 말은. 그래서 자꾸 이런 식의 협박을 남상권 변호사는 그만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김상민 검사 공천, 그러니까 김건희가 밀었다 안 밀었다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쪽에서 김영선하고 저기가 명태균이 들고 왔던 거는 뭔가 이제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을 하고 있고 옛날에는 김영선은 사실상 도와줬는데 이번에 우리를 컷오프 하려니까 그런 관련 내용을 폭로를 하겠다라고 이제 들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톡이래 텔레그램을 보여줬는데 이준석이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도 명태균이나 김영선을 다 못 믿었고 이쪽에서도 다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면은 명태균이 가지고 김건희와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서 아주 일부만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가 공개할 테니까 이거 공천 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쪽에서도 얘네가 정말로 진정성 있게 이걸 아까 1번 받은 다음에 이거 배신 때리는 거 아니야 줄 타면서 약간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를 컷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질렀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공천을 1번은 주지 않더라도 뭔가 여기에서 더 이 문제를 파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었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는.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풀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럼 알아서 폭로해봐.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된 거라서 김상민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말했느냐 안 말했느냐는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다. 근데 전체적인 거를 보면 어쨌든 딜이 들어갔었고 그 딜이 성사가 안 됐다. 그리고 이들은 개혁신당을 이용해서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다. 이런 그림까지는 다 우리가 이제 좀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